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 보는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중립 구간 안에서도 공탐지수가 무려 55까지 이제는 올라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딛고 이제는 조금 탐욕 구간까지로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죠. 우리 시장이 과연 여태까지 만났었던 그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저항 맞고 내려올지 여기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기로 안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많이 개선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술적인 라인이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두려움에서 중립 구간 그리고 그 안에서도 탐욕 쪽에 가깝게 기울었다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봄직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해줄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추이를 공탐지수를 기준으로 놓고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 상승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또 얼마나 바뀌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4시간 전 대비해서는 4.17% 상승한 모습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조금 미미하게 계속해서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이 시총 안에서도 나타났다가 새벽 사이에 갑자기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내용들이 전해졌다 보니까 확실히 이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과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도 7.45%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불어난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약간 아쉬운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 안에서 조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던 수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내려갔었죠. 이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체감으로는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일단 중심이 되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로 자석처럼 끌려갈 것인지 청산 히트맵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가능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심치 않게 같이 확인해보는 청산 히트맵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노란색으로 짙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단무지 잡아먹으러 간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우리 시장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73,900달러 구간에 청산 물량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잡아먹으러 한번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단무지를 잡아먹고서 지금은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 안에서는 어디로 또 끌려갈 것이냐? 밑에보다는 위쪽에 조금 더 짙은 노란색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75,500달러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단무지를 잡아먹으러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한들 거기를 뚫고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잠깐 터치를 하고 유동성을 잡아먹은 다음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 추후의 가능성까지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조금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상방으로는 열려있다라는 걸 청산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0.09% 하락하면서 현재는 73,300달러, 74,300달러 부근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단무지 75,500달러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이더리움도 0.0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XRP랑 솔라나는 그래도 1시간 전 대비해서도 오름세를 유지하려는 듯한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 약간씩 힘이 빠지는지 유지가 되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올라와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대목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시장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 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고정 코인들은 이제는 뭐 실물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제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예전에 코인들은 이제 가치만으로 상승을 줬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코인들은 과연 이 코인들이 어떻게 쓰이고 현재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코인들이 지금 많은 투자자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위주로 제가 들고 왔으니까 많은 분들 끝까지 좀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과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죠. 예전에는 이 시장이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잠재력에 조금 더 무게를 뒀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실수요까지 뽑아내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그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기반해서 지금 최근에는 시총이 적은 알트들 중에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전문가님께서는 한 주 동안에 어떤 코인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도 저희 방송 통해서 어느 섹터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코인이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주 동안에 조금 핫했던 코인들 그리고 섹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지도 않고 이 시총 작은 알트들에서 확실히 튀어오르는 그 코인들이 조금 빠르게 바뀌는 듯한 모습이에요. 오늘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6가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한 주 올랐던 이제 휴미디파이 같은 경우는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크게 잡혔고, 그다음에 이제 CF 같은 경우는 7일간 약 31.7% 정도 상승을 줬습니다. 네. 29.82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종가 마감이 된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코인은 이제 또 우리 국내 거래소 상장된 코인인데 7일 동안 무려 12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가장 독보적으로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센트리
엔트리 퓨즈 같은 경우도 약 26.1%까지 상승을 줬고 이제 모나드 같은 경우도 이제 29.58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상승을 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랐던 휴미디파이라는 코인은 쉽게 말해가지고 거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코인인데 네. 보통 디파이 거래소는 가격이 출렁입니다. 왜냐하면 호가창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이제 슬림피지라고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슬림피지를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이 코인이 휴미디파이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코인이 왜 올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자료를 넘겨서 같이 한번 볼까요? 특징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징을 제가 좀 줄여서 나온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솔라나 기반 디파이 유동성 프로토콜, 그냥 트레이딩 효율, 슬림피지 개선 기대. 특징은 기관형 유동성 구조, 단기 거래 대금, 집중 시 탄력 가능. 쉽게 설명드리면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휴미디파이가 어떠한 특별한 케이스라서 상승을 줬다라기보다는 네. 단기로 이게 이슈가 났기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추계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잠깐의 펌핑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총도 작고 제가 뭐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특별하게 어떠한 그런 재단 측에서 특징은 없었습니다. 아, 굵직한 이슈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인 세이프란 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이 세이프 코인은 사실 제가 새로운 섹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어카운트라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갑 있지 않습니까? 더 네. 많은 이제 기능이 추가된 그런 기능을 가진 지갑을 스마트 어카운트라 부르는 부분이고 멀티시그 지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DAO라는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DA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 그리고 이제 자율 구조로 만든 구조입니다. 이게 탈중앙화가 이제 빛나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사실 탈중앙화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나 이제 누구 규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걸 탈중앙화라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역시 이제 세이프란 코인이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굉장히 이제 이런 프로젝트 깔끔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이 시장 참여자가 누구나 이렇게 그 결정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사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단이 있고 임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사실 이 대표단과 임직원의 구성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DAO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이제 관여를 합니다. 수평적인 구조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멀티시그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이 이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제 자금을 뭐 예를 들면 뭐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승인할 수 있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DAO라는 거는 운영 체계고 멀티시그 지갑은 이제 승인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프라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가 이 탈중앙화 성격을 강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능적으로나 그래 좀 좋은 코인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휴미디파이는 조금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이프는 펌핑이 나왔어도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되나요? 개인적으로 세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테마와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준비한 테마 대장주기도 하고 세이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온체인 은행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는 무조건 다들 통과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가치가 존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뭐 차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있다 치면은 코인은 4차원, 5차원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코인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단계를 만들어가는 이제 생태계 중에 한 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그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님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나드 이제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나드의 이 차트 흐름을 봤더니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올라왔더라고요. 이 모나드는 이제 P2P 이제 펄슨이라고 해서 개인 간의 거래 전자화폐 성격이 부각되는 부분인데 네. 이 모나드는 사실 오래된 코인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 이런 커뮤니티형 결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일단 이게 최근 일주일 기준 이제 큰 상승이 좀 확인되었죠. 그리고 종목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 코인 개코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7일 동안 변동이 없다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호재 때문에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사실
엄청 오를 만한 재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이런 민코인 특성상 이제 순환매 방식으로 올랐다라는 게 제가 기준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오, 요즘에는 이렇게 클래식 알트들도 조금 돌아가면서 하나씩은 꼭 네, 튀어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가 약간 모나드 차례였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호재형 상승보다는 수급형 상승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이제 네 번째로 엔진 코인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단 엔진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엔진 코인은 이제 우리가 공식 사이트에서 블록체인 월렛 이제 마켓플레이스 API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게임 NFT 그리고 이제 생태계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생태계 뉴스와 개발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속적인 재단 측에서는 이 엔진 코인 마케팅과 기술적 이런 그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네. 중요한 거는 보통 게임 섹터죠. NFT면 그 네. 섹터 수란매 그 저점 반등 이제 거래량 폭증이 겹칠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크게 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 측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그 코인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됐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는 NFT가 정말 우리 기억 저편으로 조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분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한 번씩 조금 튀어오르는 코인들은 있기 마련인가 봐요. 사실 근데 이제 NFT가 제가 이제 국내 거래소로 봤을 때는 엔진 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뭐 블러라든지 이런 코인, NFT 관련된 게임 코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단기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다음에 엔진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책에 대한 마케팅 홍보와 그리고 코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네. 이슈를 받아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NFT 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이 접근하실 때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데일리 방식으로 이제 추계 매수 하시더라도 손절가를 무조건 지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게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이제 NFT 특성상 또 강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섹터의 코인들은 우리가 미리 잡기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디파이, RWA 이런 관련된 코인들은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 여타의 섹터 안에서 펌핑이 나오는 거는 미리 알기 쉽지 않다라는 거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었을 때 추격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나와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커지는 만큼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에서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센트리퓨즈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이거는 그래도 요즘의 대세인 RWA를 또 잘 품고 맞습니다. 있나 봐요. 네, 이제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번 주 방송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RWA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다,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행스럽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 센트리퓨즈가 또 미친 나타였습니다. 자, 이 센트리퓨즈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온체인 자산 운용과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엔진 코인, 휴미디파이, 모나드 같은 경우는 수급형 상승이지만 세이프와 센트리퓨즈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보면 좋은 코인이다라고 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센트리퓨즈 공식 보고서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토큰화 시장의 성장과 사용 사례를 막고 있고 그 시장은 이런 종목을 정책 기관 실물자산 테마로 받아들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센트리퓨즈라는 이 테마와 이 코인은 앞으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RWA와 관련해서는 이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진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안에서도 RWA를 품고 있는 코인들은 장기적인 전망이 괜찮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센트리퓨즈도 이번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이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도 의견 제시해 주셨죠. 조금 장기 관점
관점에서의 코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이프와 센트리퓨즈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간 상승 기준으로 조금 크게 튀어 올랐던 코인들 어떤 특징을 품고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추격 매수가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코인도 있고 절대 금물이라는 코인이 있다는 거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시죠. 사실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코인은 달라지기 마련이니까 이런 대응 전략들은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얼마나 잘 봐주시는지 같이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방송에서의 히든 코인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조금 타점이 나올 만한 것들 잘 잡아주고 있으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일단 데일리 방식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한 장을 또 느끼시는 분 계시고 그럴까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데일리 방식 종목들도 많이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지금 섹터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저시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손절가만 잘 지정하시면 네.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걸 재미있게 좀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료로 같이 가져오셨는데 지금 센트리퓨즈뿐만 아니라 뭐 휴마파이낸스 데일리 방식으로 계속해서 아즈텍까지 매일같이 조금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수익으로 연결하는 전략들 전문가님이 찾아주고 있으십니다. 나는 매일같이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만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인 시장에서의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 전문가님 통해서 꼭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간 상승 그리고 전문가님의 그 데일리 방식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핫한 테마로 어떤 걸 꼽을 수 있는지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테마 한번 살펴보자고 하시네요.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테마는 지갑 보안 인프라 테마입니다. 사실 이 테마는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런 투자자들도 이제는 우리가 환상에 젖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환상에 젖은 그런 코인들보다는 네.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이런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필요한 그런 테마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갑 보안 인프라 테마의 대장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이프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랑 뭔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바로 지갑 보안 인프라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 시장이 돈을 지키는 겁니다. 지갑 같은 역할. 우리가 이제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사실 이 현금을 주머니만 넣고 있으면 잃어버릴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갑을 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코인계의 지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코인도 결국엔 보관을 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지갑과 보안 시스템인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솔라나 기반 코인들도 해킹이 좀 발생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지갑 보안 인프라 테마를 가진 이 세이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 코인을 보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뭐 쉽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이 브라우저로 보내주는지 전송까지 되는지 그리고 이 코인 시장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 건지 이 부분까지 이 테마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의 이슈를 살펴봤을 때 심심치 않게 이런 해킹 이슈들이 조금 공론화되고는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놓고 보더라도요. 이 대규모의 해킹 사태 다음에는 이 시장 안에서 보안주들이 굉장히 들썩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코인 시장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요즘에는 양자 컴퓨터가 우리 시장을 빠르게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보안 인프라다라고 조금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이죠. 네, 코인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갑과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금고 플러스 은행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실 뭐 단기적인 그런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XRP, 솔라나 이런 코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예전에 많은 상승을 줬던 그런 코인들을 그쵸.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코인들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생태계는 구성이 되었어야 앞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 이제 XRP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미인코인 같은 경우도 고종 코인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 지금 우리 주식으로 치면 AI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테마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뽑는다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안더블 코인들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우리가 매집을 해나가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로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초반에는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가치가 발생이 됐을 땐 크게 갈 것이다. 제가 이걸 이제 근거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네. 클래리티 포마드라든지 지금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빠르게 뭔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운 금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는 투자자분들이 물론 내가 XRP랑 솔라나랑 거의 나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테마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밑에 있는 이제 투자자 관점, 핵심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테마는요, 우리 국내 거래소에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핵심 종목이 이제 집중되는 구조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세이프라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단순 유행 테마가 아닙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예요. 지갑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들은 이제 기관 투자로 넘어갈수록 보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관들은 자금이 크기 때문에 기관들이 아무래도 투자가 들어가려면 ETF가 쓰긴 난 것처럼 분명적으로 이 테마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해킹, 피싱 증가도 이 보안 인프라가 중요성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 보안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보안 기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최근에 이게 세이프가 왜 올랐냐면 바로 스테이킹 때문에 올랐어요. 오. 여기서 스테이킹 기술력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세이프가 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세이프예요, 세이프. 네. 이게 올랐습니다.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좀 이 테마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테마로는 지금 우리가 지갑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인프라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죠. 지금 당장에 급하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당장에는 안 움직이더라도 갈 때 크게 갈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주식이랑 조금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주식 시장에서는 요즘에 광통신 같은 테마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저도 조금 그 생각하고 드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광통신도 원래는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물 만난 고기처럼 굉장히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보안 인프라 테마가 그 다음에 제2의 광통신이 될 것으로 전문가님께서 예상하고 있으시니까요. 이와 관련된 전략들도 꼭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이제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아침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냥 여태까지 보여줬었던 그 박스 안에서 상단 정도까지만 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거 오타 적어서 비트코인 차트는 아니고요. 이제 히든 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실수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히든 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테마, 우리가 이제 이 지갑 테마라 부를게요. 간단하게. 이 지갑 테마에서 제가 또 준비했던 히든 코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CVD 차트라는 건데, 현재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초록색깔로 변하면서 조금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RSI 자체도 지금은 이제 중간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차곡차곡 매집을 해나가면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평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은 미래지향적인 이제 주식으로 치면 AI 그런 섹터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 또한 이제 지갑 보안 인프라 대표 종목이에요. 네, 세이프가 이제 또 발음이 또 안 되네요. 세이프가 이제 대장이라면 이 친구는 부대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모바일 브라우저 지갑 생태계 운영이고 보관 수압 그다음에 다리 연결까지 지원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단순 지갑이 아닙니다. 온체인 금융 진입 플랫폼. 아까 제가 우리 앵커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체인 은행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온체인 은행에 진입하는 이제 경로에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SNS, 텔레그램, 미니월렛, 폴리마켓 연동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지갑 실사용 확대 시 토큰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 특징은 실사용 기반이고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보안 플러스 금융 연결까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커스터디라는 수혜 가능은 무슨 말이냐면 지갑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뭔가 가지고 있을 만한 좋은 펀더멘털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코인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뭔가였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뭔가를 우리 현실 세계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시기라서 저는 이제 이 테마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 조금 각광받는 테마 안에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유망한 코인까지 히든 코인으로 만나봤는데요. 잠시 제가 전달받은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렸었죠. 히든 코인에 대한 이 흐름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약간 잠잠하게 파동을 잔잔하게 그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펀더멘털 탄탄하고 모멘텀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 안에서도 코인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언제 들어가야 내가 손익비를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자세한 타점과 같은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안, 지갑, 인프라 관련된 내용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저희가 또 전달해 드렸었던 내용이죠. 해외 거래소를 조금 병행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살펴보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테마, 지갑 테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 별로 없어요. 해외 거래소는 생각보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국내 투자자분들 좋아하시는 거 해외 거래소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 상장할 수 있는 코인. 이걸 제가 좀 한번 찾아봤고 네. 물론 상장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해외에서도 지금 부각받는 코인이고 제가 시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발행량이 얼마큼 되고 그리고 어떤 대형 거래소에 있는지도 제가 체크한 결과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어떤 특징을 그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차트 분석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저점이에요, 솔직히. 지금 저점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이 거래량을 잃으면서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더 하락할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총이 이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면은 사실 큰 건 아니에요. 우리 온톨로지 가스가 500억 정도 했잖아요. 네. 1,000억 정도면 나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중저시총 코인으로 들어가는데 또 유통 공급량이 대략 이제 1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코인처럼 이제 대중 인지도가 높은 편도 아니고요. 대신에 기술형, 인프라형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알려진 코인이에요. 약간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을 VC라 부르잖아요. VC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코인 개코 기준 순위에도 300위대 중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이 코인은 누적 블록체인과 이동 볼륨이 38억 달러, 글로벌 사용자 13만, 그다음에 온체인에서는 활성화된 비트코인 가치가 4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코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기술이 중요하겠죠. 이 기술은 이제 임계값 암호 기술 기반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중앙 주체가 키를 쥐는 게 아니라 여러 참여자가 나눠서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또한 이제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투명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거래소에만 있지만 국내에 상장이 된다면 확실하게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전문가님이 다 섬세하게 찾아서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더 많은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히든 코인들까지 실시간으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일단은 전쟁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차 협상도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4월 달은 쉽지 않은 매매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이런 알트코인이 많이 움직이면서 재미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상승장인가 뭐 투자 심리도 중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코인들을 살 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저시청 위주로 우리가 상승하는 코인이 많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 위주로는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네. 더 제가 기준점을 말씀드렸던 79K라는 선을 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코인이 이제 완전히 위험 자산처럼 움직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계 변동을 보고 투자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우리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전쟁 뉴스 하나로 쉽게 설명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방향이 바뀌는 시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관 자금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평가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이다라는 말들이 지금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 셀러 측 기업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지속적인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개인보다 기관이 더 공격적으로 매집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관들이 투자에 개입이 돼버리면 개인들은 생각보다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관들은 본인들의 그 전략대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거를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개개인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흔들어대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부산말로 치면은 네. 이제 야비한 놈들이죠.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속적인 지표라든지 개발을 해서 그 중점, 쉽게 말하면 투자의 기준점을 제가 잡아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제가 만드는 이런 자료들 좀 이렇게 많이 받아보셔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시장 흔들고 있다. 중요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기관은 사고 있다만 보실 거예요. 뒤가 중요합니다. 네. 시장이 흔들고 있어요. 쉐이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문제예요, 문제. 일단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 규제 법안이죠. 클래리티 이제 법안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마가 꼭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촉구가 되고 있고 규제 이제 불확실성이 줄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냥 이 규제가 통과돼 버리면 코인이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돈을 못 벌 거라 생각합니다. 왜 법안이 통과되고 이 코인 시장을 어떻게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크립토 시장에도 많은 테마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네. 벌써 이제 우리가 그때 제가 뭐 저번 주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그 나라의 왕이라면 솔라나라든지 이제 이더리움은 도로와 도시고 그 안에 또 이제 테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테마들이 만들어질까? 어떤 테마들이 현재 이 시장,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형성이 될까? 이제 여기를 분석을 해서 잘 따라가신다면 저는 예전처럼 이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무언가의 좀 분위기가 이 안에서도 달라지니까 좀 유연한 사람들이 좀 적응을 더 빨리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정말 앵커님 표현 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유연함을 번째는 좀 가져봐야겠죠. 유연한 게 좋죠. 딱딱한 것보다. 네 번째는 이제 RWA랑 스테이블 코인 테마 부각입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로 제가 이슈가 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단순 코인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 이제는 끄집어내서 현재 시대와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크립토 실사용 확대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는 UFC에도 그렇고 이제 코인을 점점
실제 돈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는 비트코인 결제해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정말 이제는 이 크립토 시장이 우리한테 몸소 와닿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코인 하나도 살펴보자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 가져오신 걸까요? 사실 이번에 들고 온 코인은요, 별개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잘 별개지만 이 레이브 코인은 아마 SNS에서 많은 이슈가 됐어요. 이게 5,500% 올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정된 그런 코인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많은 생태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쉽게 말해서 물론 내가 이렇게 많은 상승을 주는 코인은 잡지 못하겠지만 새롭게 테마를 공부하고, 저도 용어가 참 어려워요. 뭐 커스터디, 뭐 오라클, 참 어려운 단어지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런 그 크립토 시장, 쉽게 말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면 충분히 예전처럼 좋은 상승 줄 수 있는 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코인 들고 왔습니다. 이 코인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는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섭게 올랐기 때문에 어떤 코인인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인은 그러면 어느 섹터 안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것도 똑같이 DAO가 붙습니다. DAO가 뭐죠? 어떤 거였냐면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 자유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탈중앙화 성격이 이제 중앙이랑 다르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입니다. 열린 광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열린 광장입니다. 일단 핵심 섹터가 웹3 엔터테인먼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악, 이제 EDM, 이벤트, NFT, 티켓팅도 포함되고요. DA 거버넌스. 성격 정리하자면 일반 디파이 토큰보다도 문화, 공연, 커뮤니티 결합형 유틸리티 토큰에 가깝다. 발음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우리 현재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 대한 코인이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그 팍스키니 TV에서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었던, 원래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코인들까지도 생겨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또 새로운 신선한 관심을 받아서 폭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나죠. 하지만 이런 코인들 섣불리 잡으려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전문가님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유망한 코인들은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을 통해 검증된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심층 분석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다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기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실까요? 자,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오늘 분석을 좀 들고 왔습니다. 뭐 다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 다루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겠다라고 들지만 정말 중요한 친구라서 제가 들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네. 자료가 지금 잠깐 꺼져서 네, 꺼졌네요. 전문가님이 확인을 하고 있으신데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상단으로 하단으로는 어느 오케이.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이 같이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시는데요. 이어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느 라인까지 좀 열어둘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잠시 오류를 해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와이커프 이제 축적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빠진다 올라간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역시 방향을 내가 정해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흐름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변동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경합감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용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페닉스의 매도가 나왔고 현재 지금은 상승 쐐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상승 쐐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와이커프 추적 패턴을 한 번씩 검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스프링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구간은 이 74K 선을 지킨다면 이제 76K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 코인은 지금 볼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 76K 선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메이저 코인을 보는 게 아무래도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 거냐면 이 76K 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76K 선을 지키면 그때부터 이제 메이저 코인, XRP,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주목으로 보서 우리가 물려 계신 분들도 평균 단가를 잡을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와이커프 추적 패턴은요 결국에는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이 지금 상승을 줬던 이 구간을 지킨다면 이 구간이 현재 지금 업비트 기준 1억 1천만 원이죠.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지켜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용어인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그 패턴, 차트, 지표 이런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들을 한번 배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거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일단 와이커프 추적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입니다. 74K와 75K 저항성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짧은 눌림이에요. 아무리 밀려도 73K 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76K에서 79K까지 네, 재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메이저 코인 상승 구간이다. 메이저 코인 상승 구간입니다. 자, 이유는 지금 가격이 이미 하단 스프링 아까 말씀드렸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회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 위에서 구조를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스프링 이후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매진 물량들이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74에서 75K 터치한 다음에 아무리 늘려도 71K 아닙니다. 72K까지 네, 지켜줘야지만 한 번 더 75K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80K 쉽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9K를 지키고 80K는요 피보나치 우리 이제 배열 중에서 0.786 구간 기간들이 매집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충분히 80K 넘어서 이런 메이저 코인들부터 해서 미니 부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75K를 안착하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미니 부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속이 붙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74K에서 75K를 1차 목표로도 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 안착을 했고요. 그 후에 차트상 79.6K까지는
이제 근처 수평 저항이 다음 타겟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를 통과해버리면 이제 84K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 경우에는 거래량 증가돼야 되는 부분이고 75K 돌파 후에 눌림이 약해야 되고요. 72K 위에서 지지 유지를 끝까지 해야지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하락세도 좋지만 한 번 더 이제 71K까지 무너지면 네. 제가 처음에 고수했던 하락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상승 추세긴 하지만 꺾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71K 업비트 기준에서는 약 9,800만 원, 1억 초반대에서 9,800만 원까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밀려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와이커프 해석에서 가장 위험한 건 스프링처럼 보였는데 이 스프링이 어떤 거냐면 받는 구간이거든요. 결국엔 이게 불트랩, 쉽게 말하면 하락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만약에 이제 71K 선이 한 번 더 무너진다면 63K까지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9천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비트코인을 살펴봤죠.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못 다 들은 얘기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올로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